사망 세월호 유족 사찰. 세월호 유가족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7일 이재수 투신 사망했어요. 세월호 유족들은 이재수 투신 사망 소식을 듣고 어떤 심경일까요? 착잡할 듯한데요.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일까요? 서울 송파경찰서의 말에 의하면 이재수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서울 송파구 문정동 한 오피스텔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이재수 전 사령관 지인 사무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는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재수 전 사령관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수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세월호 참사 그때 당시 유가족 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어요. 이재수 전 사령관은 검찰 소환 그때 당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부대와 부대원들은 최선을 다해 임무 수행을 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국군기무사령부를 동원해 유가족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사령관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이날 오전 10시 이재수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어요. 이재수 전 사령관은 출석에 전에 취재진에 그때 당시 병력 및 장비가 대거 투입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우리 부대 및 부대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임무 수행을 했어요. 한 점 부끄럼 없는 임무 수행했다라고 말했어요.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선 대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어요.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기무사령관을 지낸 이재수 전 사령관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태스크포스를 꾸려 세월호 관련 연락 및 재원 수집이란 이름으로 세월호 전국 조기 전환 방송을 수집했고 특히 그 방안의 하나로 세월호 수장 방송을 같은 해 6월 7일 청와대에 보고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그때 당시 실종자 가족이 머물던 진도체 6번 일대에서 개개인의 성향 가족관계의 음주 실태 등을 조사하고 안산 단원고 학생을 사찰하기고 유가족 단체 지휘부의 과거 직업 정책 성향 가입 정당 등도 파악했다고 합니다. 전에 지난달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이와 관련해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을 기소하고 기무사가 무리하게 세월호 전국에 관여한 데에는 이 전 사령관의 동료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는데요. 결국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그때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는데요. 서울중앙지법 이현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월 3일 이 전 사령관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 행사방해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어요. 이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현 시점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원인으로 영장을 기각했어요. 검찰은 그때 당시 기무사가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 성향과 가입 정당 등을 파악하고 유가족들의 과도한 요구사항이나 음주 실태 등 특이 동향을 수집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또 경찰청 정보국에서 진보단체가 주대를 하는 집회계획을 수집해 보수 관변 단체인 재향군인회에 전달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말에 의하면 이 전 사령관 등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 성향 등 동향과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 사찰하게 하고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진보단체 집회 계획을 수집해 재향군인회에 전달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6.4 지방선거 등 주요 정치 및 선거 일정을 앞에 두고 그때 당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여론이 불리하게 조성되자 이를 조기 전환하기 위한 돌파구 마련 및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회복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향후 이재수에 대한 조사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이재수 투신 사망으로 그럴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번 이재수 투신으로 그가 유죄라는 것이 입증될까요? 자기만 죽으면 세월호로 죽은 아이들과 많은 희생자들이 돌아올까요? 명예를 걸고 바른 소리 할 수는 없었을까요? 뭔가 많이 아쉽네요. 문에 대해 엄중 경고한 것입니다. 수만 명의 애국 국민들이 서울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여 서울구치소까지 찾아가 박 대통령을 위로하는 집회를 거행한 것입니다. 집회가 끝난 후 의왕 시내를 행진함으로 의왕 시민들에게 박 대통령님의 억울한 옥살이를 알려주었습니다. 조원진 대표는 정치인 중 유일하게 북배 김정은에게 서울 방문을 경고하는 연설을 함으로써 운집한 당원들과 태극기 애국 동지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습니다. 어느 정치인도 김정은의 서울 방문 소식에 관해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 입을 쳐닫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오로지 조원진 대표만이 김정은의 서울 방문에 대해 엄중 경고한 것입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가한 조원진 대표는 현재 국내 정치 상황은 좋지 않으며 특히 국가안보와 경제 상황에 있어 가장 위험한 시기라 진단하면서 그 처방에 대한 방법론들을 열거했다. 그는 지난 토요일 눈으로 보셨겠지만 문재인 좌파 세력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면서 그동안 침묵했던 많은 애국 국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서울역 광장으로 왔고 이것이 국민들의 민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대표는 지난 주태극기 집회를 계기로 두 가지의 방향이 설정되었다면서 첫 번째는 우리가 가는 길이 옳았다는 애국 동지들의 자신감 표출이고 두 번째는 국민들께서 거짓 정권, 종북 친북 정권의 독주, 오만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백두소대, 백두칭송위원회 등 친북 좌파 세력의 등장과 함께 국민들이 체제의 위험성을 많이 알게 되고 있다면서 백두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면서 김정은을 칭송하는 이런 현상들은 문재인 정권의 실체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온 탈북민들에 대한 협박과 신변 위협을 일삼는 종북 좌파 세력에 대해서도 경찰과 검찰이 수도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북 세력들의 준동을 엄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면서 국가보안법은 아직 대한민국 법이며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주적, 적군에 대해 칭송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강한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아마 북의 김정은이도 어제 그 연설 장면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시청하였으리라 믿습니다. 조원진 대표 정치인은 책임정치, 희생정치, 혁신, 변화, 개혁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직도 조원진 대표를 의심하고 음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공언했고 성취시켰던 인물이다. 그 결과는 어떠했나? 국가안보는 무너지고 경제는 파탄한 백척간두의 대한민국이다. 그가 기획했던 내각 책임자와 특정인 대통령 만들기는 실패하면서 오로지 김정은의 목을 맨 이른바 주사파 정권의 마중물이 됐다. 김 의원의 사익 추구 패거리 정치가 남긴 것은 헌정중단이었고 자유민주주의 말살기도의 도화선이었다. 부역자라고 부르는 이유다. 정치인의 자격은 최소한의 지적 소양과 예지력을 겸비해야 한다. 그러나 김 의원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는 사치다. 그는 시류 따라 줄서기도 모자라 대신에 아이콘이 됐다.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박근혜에서 이명박으로 오가다 끝내는 자당의 대통령을 탄핵하는 주역을 자임했다. 육선 국회의원의 수준이 이 모양이니 대한민국이 온전할 리가 없다. 인간적인 의리마저도 내팽개친 김무성이 또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탄핵의 쌍두마차인 유승민 의원과 바른정당을 만들어 새누리당을 떠났다. 거기까지가 김무성의 정치적 소신이라면 소신이다. 그러나 그는 또 변절했다.
바른정당도 뛰쳐나오면서 새누리당의 후신인 자유한국당, 즉 친정집으로 되돌아왔다. 이로써 그는 무정견, 무소신이 딱지가 붙은 것이다. 이런 그가 또다시 천재적 변신의 나래를 펴려 한다.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 불구속 재판 카드다. 소위 보수라는 자들이 더욱 더 급속맞게 조 대표를 음해하고 욕질을 합니다. 물론 그런 자들은 사이비 보수라고 믿습니다. 이제 사이비 보수는 몰아내야 합니다. 그 사이비 보수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좌파 정권 이중대일 겁니다. 그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의 탄핵 찬성 정치인들은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배반한 역사적 배신행위, 보수 우파에 대한 배신행위,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행위에 대해 사죄해야 하지만 이 과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유승민과 배신자들은 빨리 자유한국당에 들어가라. 애국 국민들이 그들을 처단하자며 국민이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을 투쟁과 혁명을 통해 직접 가르치고 심판할 것을 주장했다.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대한애국당과 조원진 대표를 성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조원진 의원의 다른 의원들도 이제는 자유대한민국 수호에 동참해야 합니다. 자유대한민국이 적화되면 어떤 결과로 나타날 것인지 생각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명과 재산이 온전할까요? 저 월남의 경우를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나라가 망하면 생명과 재산 모두를 잃게 됩니다. 설마 자유대한민국이 적화되어 김정은의 노예가 되겠느냐는 아니란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대한애국당과 천만 태극기 애국 국민들만 힘들게 하지 맙시다. 나라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아스팔트 거리로 나온 태극기 애국 동지들을 애국 국민들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들만의 힘으로 이 나라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나라 일입니다. 남의 나라 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지금 자유대한민국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모든 우파 국민들은 각성해야 합니다. 앉아서 나라를 빼앗길 겁니까?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고도 생각이 없는 겁니까? 어린 자식들과 손자 손녀의 장래를 생각합시다.